자, 그러면 또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이 상속되는데 그 상속을 운영하는 주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어느 곳인가? 이게 이제 결론은 아래아식인데요. 그게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번역어 두 가지만 봐도 가장 큰 특징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식이기 때문에 이 업이 생성되면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몰식이기 때문에 끊어짐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중에 끊어짐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상정하기 위해서 심동체설이 아니라 심별체설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마음은 끊어지기도 하지만 특정한 어떤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레아식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왜 반드시 갖춰야 되냐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조건 갖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주체가 되려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견주성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게 상속의 주체 문제인 거예요. 이 상속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상속이 다른 말로 하면 윤회잖아요. 사실은 지금 윤회의 주체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업감연기설에서 나를 표현할 때 자상속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상속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찰나 상속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상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윤회의 주체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상속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걸 가명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상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상속의 주체 문제로 가면 사실은 상속의 주체는 아레아식이죠. 이거는 어떤 말이 된 거냐면 윤회의 주체가 아레아식이라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윤회의 주체가 아레아식이라고 해버리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레아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무아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밝혀야, 그래야 불교의 영기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시간짜리라, 20시간짜리. 유식을 공부하면 100시간짜리고요. 100시간 수업인데 4시간짜리로 연기설 파트만 뽑아서 이해 안 해도 되는 얘기 빼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그것도 자세히 말고 핵심적으로 뽑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요 계략적으로 가는 건데, 요 아레아식이 지금 윤회의 주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다. 그런데 첫 번째는 견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장한 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잠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그 은행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무시일에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절대 쉬면 안 돼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거래할 만한 은행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저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은행에는 업이 저장이 됐다가 나오죠. 근데 그 업에는 선, 악, 무기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악업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받아주고 저장을 못 하죠. 그래서 무기,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행은 중립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성질을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오염시켜 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아레아식이 악성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업종자를 집어넣어도 악에 물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악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난해졌어요? 안 잠난해졌어요? 그러면 연기와 이 세상의 인과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과 저 논리가 틀려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처럼 종자는 성질을 유지해야 돼요. 업은. 그래서 무기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주성은 지금 무몰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무기성은 장식이 되려면 무기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가훈성이라 그러는데, 이 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훈습이에요. 훈습이 뭐냐면 이 작용, 영향 미치는 것, 작용,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건데, 가훈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제 기실론 공부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나중에 이제 그 부파불교부터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은 연기 파트만 놓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부파불교부터 다시 배우면 뭐부터 하도록 되어 있냐면 세상을 카테고리로 분리하는 것부터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만법이 있으면 이 만법을 공통점에 따라 상위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상위 카테고리를 최상위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세상에 대한 분류인데, 법에 대한 분류인데, 부파불교에서는 오위백법이라고 하는 분류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5가지 카테고리에 100가지 법은 실제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설일체유부였어요. 근데 이 법의 분류를 유식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순서만 조금 바꿔요. 그래서 5위 75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근데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건 생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위에는 생멸이 없어요. 무위는 물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위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연기나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물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고가 꽉 찬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상속을 유지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훈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의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무의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의의 마음. 무의의 마음이 있을 건데, 이 무의의 마음은 창고 역할, 은행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보여주는 게 가훈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기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 이걸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 혼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생멸하는 그 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하고 지금 반대되는 거냐면 무위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하지 않는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인 마음 중에서 아래야식은 훈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훈습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은행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전 쉽게 가죠. 예. 돈 받아준다. 어렵게 가니까 안 되겠어요. 쉽게 가요. 쉽게. 돈 받아준다. 예. 돈 받아준다. 예. 돈 받아준다. 무기성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관한 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투자하면 결국은 그 은행이 흥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은행이 유지가 되려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하려면 아무데나 투자하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물들이면 안 된다는 게 무기성. 돈 받아주는 게 가운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여식, 무의식 같은 경우에는 무의의 마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어떤 돈을 안 받아주냐면 이 상대적인 이분법의 마음, 업, 행동, 말 이걸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성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화합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은 짧게만 설명을 하지만 나중에 실제 뇌와 연기라고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화합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은행에서 뭘 받아요? 돈을 받죠. 그 돈은 이름이 뭐냐면 업이죠. 유식에서는 업을 뭐라 그러냐면 종자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종자가 은행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자가 은행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화합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뇌와 연기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볼 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화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저것은 출금에 관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입금이 오류 없이 되려면 항상 절해야 된다는 거고 출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저장이 뭐든 다 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고 이것은 특히 출금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쨌든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심, 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세 가지가 초기 경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먼저 붙여볼게요. 심의 이름은 뭘로 바뀌냐면 아레아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의 이름은 말라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식의 이름은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표현을 하면 얘는 제8식, 얘는 제7식. 그리고 사실은 이 식은 제6식이 아니라 전6식.
전육식. 이건 뭐냐면 안입이, 설신, 의를 다 포함해서 전육식.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분류가 되기를 제육식과 전오식으로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전육식이라고 했냐면 뜻에 따라 분류하면 아레아식은 이름이 뭐냐면 이숙식이에요. 그 다음에 말라식은 사량식이에요. 그리고 이 전육식은 요별경식입니다. 자, 일단은 적어놓고 해보죠. 네, 적어놓고. 적어놓고 결론 먼저 내드릴게요. 이 네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레아식 뿐이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마음 중에서 저 네 가지 성질, 특히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견주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절하면 의식은 끊어진다 그랬나요? 안 끊어진다 그랬나요? 아라한되면 말라식은 끊어진다 그랬나요? 안 끊어진다 그랬나요? 끊어진다 그랬죠? 네. 견주성만 봐도 아레아식뿐이 없어요. 그래서 심별체로 만들어 놓고 상속의 주체를 심, 아레아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연기의 주체,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회의 주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개인적이 아니라 법계 세상으로 펼쳐놓고 보면 이 우주 법계가 성립되고 멸망해가고 새롭게 성립되고 이 현상의 주체죠. 윤회의 주체가 넓은 범위예요? 현상의 주체가 넓은 범위예요? 현상의 주체가 넓은 범위죠. 그래서 연기설이 시간의 변화를 담은 현상을 설명하는 대로 확장, 해석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연기는 왜 이야기했던 거냐면 고통이 왜 생기나? 어떻게 하면 고를 멸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12연기가 있었다면 3세 양중인과에서 벌써 과거, 현재, 미래, 윤회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돼 버렸죠. 근데 이제는 아예 이 우주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모든 현상으로 연기의 내용이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확장되는데 그 연기의 주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심,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으로부터 모든 현상은 다 나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유식이에요. 요식학.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만법 육식이 아니라 만법 유식. 그리고 심외별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식에서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만법,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식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오로지 식뿐이다 이거예요. 이 식이 뭘까요? 아레아식을 근본으로 해서 나온 이숙식, 사량식, 요별경식이라는 거예요. 저 세 가지 또는 숫자로 이야기할 때 전오식을 5로 펼치면 80까지. 이 식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외에는 따로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하기를 이 물이 바깥의 외경으로서 실제한다고 믿죠. 근데 유식가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계는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아레아식의 전변한 결과일 뿐이지 이 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유심의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심의 도리.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심의 도리를 업감연계설에서는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심의 도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심의 도리는 중생세간,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관계죠. 내가 경험하는 세계, 주관계. 그 다음에 기세간. 이건 지금 바깥 경계,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세간. 이건 지금 객관계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중생세간은 나고요. 기세간은 나 외의 세상이에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중에 나를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따로 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세상이에요. 사람들한테 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이라니까요. 나 말고는 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다 그냥 이거 너든 뭐 저희 빔 프로젝트든 뭐 저희 부처님 불상이든 저 바깥에 있는 산이든 다 너예요. 너고 그냥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든 세상이든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 업에 의해서 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업감연기설이었죠.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주관계는 불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객관세계는 공업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거 기억이 나세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유심의 도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공업, 공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저장이 되잖아요. 마음에 저장이 된다고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빼지는 않았지만 그냥 업력이 저장된다. 이것은 이미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저장되냐면 마음에 저장된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업력이 상속해서 나오는 게 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던 게 이미 업감연기설인 거예요. 근데 그 업감연기설 속에서는 유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걸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안 했을 뿐인 거예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세하고 분명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시간을 더 주어지니까 업감연기설의 연장인 뇌하연기설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냐면 업감연기설 먼저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업감연기설에서의 되게 중요한 이슈는 어떤 단어예요? 업이죠. 근데 업이 윤회를 이어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업의 상속이죠. 그러면 업의 상속을 주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면서 나온 게 아레아식 연기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업의 상속을 주체하는 아레아식이 주인공이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레아식 연기설 속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만법 유식이라 이거예요. 만 가지 법, 이게 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은, 모든 현상은 뭐냐면 오직 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식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식 말고 마음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경계는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 그 중에서도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세요? 전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죠? 네.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4대 연기설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4대 연기설이 전부 업감연기설이에요. 그냥. 근데 초점이 바뀌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신조어. 그래서
신조어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그 신조어로 이어졌는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뭘 구체적으로 밝혔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신조어와 구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식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연기도 쓰지만 신조어로 나온 게 뭐냐면 전변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단어의 신조어로 나온 게 전변이에요. 전변. 이게 연기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아레아식 연기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전변이라고 쓰기를 즐겨요. 왜 그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전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는 구를 전자거든요. 변자는 변화할 때 변자예요. 자, 굴렀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상속됐다 이거예요. 자, 굴렀다. 이거는 지금 생멸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생멸을 했다는 거죠. 생멸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찰나와 후찰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이 상속과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인연을 근본으로 해서 변화가 생겼죠. 네, 이게 변이에요. 그래서 전찰나와 후찰나 간에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상속하는 이 과정을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 무시일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현상계의 변화를 전부 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짧게 최소 단위로 가서 보면 전찰나와 후찰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왜 전변이라고 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모든 만법은 아레아식이 굴러서 변화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전변한 결과물이 만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지 마셔야 해. 지금 어차피 설명 안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전변하는지를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렇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법 유식, 심의 별경을 이야기하는 유식학 아레아식 연기설에서는 아레아식을 근원으로 삼았고, 그 아레아식이 전변한 결과 말라식이 생기고, 말라식이 전변한 결과 전육식이 생기고, 그리고 박각경계가 생긴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굴러서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연기잖아요. 지금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기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니꼬르의 관계는 아니지만 연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신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변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면 아레아식 연기설을 이해하는 건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능전변, 소전변, 제1전변, 2전변, 3전변, 무슨 자꾸 뭐 전변 그러는데,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기의 다른 단어다. 근데 왜 연기라고 안 했느냐? 아레아식이 굴러가지고 변화된 것이 세상이니까 연기라고 표현 안 하고 전변이라고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업감 연기설 그랬잖아요. 연기설. 그때는 지금 업이 근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는 업은 원동력이지, 업이 굴러서 세상이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업을 원동력으로 해서 업이 모여서, 공업들이 서로 모여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업들이 모여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원동력이지. 그것이 근원,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업의 주체가 도대체 뭐냐는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업의 주체가 아래야식이다. 그 모든 업을 저장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아래야식이고, 이 아래야식이 굴러서 변화해서 여러 가지 심리작용과 세상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전변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게 사실은 더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어 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 연기 속에서는 전변은 연기의 의미를 품고 있다. 연기의 의미를 품고 있다. 근데 유심의 도리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는 연기의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은행으로 가보죠. 어렵기는 하죠. 재미는 있어요. 이게 중간에 한 번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게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따라오면 재미는 있어요. 예. 이게 머리가 뚫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가 꽉 막혀 있다가 머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막혀 있는 걸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레아 연기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연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땐 윤회라 그랬죠. 그리고 세상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현상의 변화죠. 그래서 이거를 변현이라 그래요. 변현. 변화여서 드러났다. 이게 변자가 무슨 변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전변현 이런 의미겠죠? 예. 결국에는 굴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의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의자가 굴르고 그 근본을 보면 아래아식에서 굴렀다. 그러니까 12연기 같은 메커니즘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래아식이 굴러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전변한 현상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변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연기고 전변인데, 그 연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기의 주체, 근원. 연기의 근원. 주체. 근원. 이건 지금 뭐예요? 아래아식이요. 그러면 주체와 근원만 있어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원동력이 있어야 되죠? 원동력이 뭐냐면 업. 근데 신조어는 종자예요. 유식에서는 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구시대의 산물이 업감연기설이죠. 레아 연기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본인들이 지금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는데 구시대의 산물이 업감연기설이죠. 거기 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제목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름으로 업을 내세웠어요. 그럼 업 그대로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유로서 종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비유냐면
아래야식이 밭이 되고 이 밭에 씨앗을 심는다 이거예요. 밭에 저 종자를 심어서 저장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장한 것은 햇볕과 공기와 조건들을 만나면 발화해서 과를 맺겠죠. 그러니까 지금 밭과 종자의 비유로서 아래야식과 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둘 다 신조어예요. 아래야식도 신조어, 종자도 신조어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체가 있어요. 원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지고 변화할 수 있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체가 있고 원동력만 있으면 연기가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있고 원동력이 있어요.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야식은 만법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누가 만들었대요? 자, 이웃종교에서 누가 만들었대요? 이 세상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 근원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래야식으로 바뀌었죠? 그럼 세상 모든 것들의 그게 결과잖아요. 그 과의 인이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를 이웃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식가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같은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이에요? 같은 의견의 이름만 바뀐 거죠. 이런 식이면 불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기에 근원이 있고 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밭 속에 종자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거나 이 두 가지만 놓고 현상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종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 작용을 신조어로 뭐라 그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잠재력인데 이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용시키는 걸 뭐라고 한 거냐면 훈습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가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훈습, 이 훈습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세 가지가 모여야 주체, 저장 밭이 있고 그 잠재력을 품고 있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작용, 훈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밭에 있는 모든 잠재력들이 현상으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현상으로 꽃 피는 것들은 다시 씨앗이 돼서 저장되잖아요. 상속이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한다. 뭘 저장하냐면 돈을. 근데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으려면 훈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이 있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돈이 있는 게 중요해요? 입금 출금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입출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입출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 못 뺐으면 내 돈이에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아래야식 연기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뭘 완성한 거냐면 첫 번째는 아래야식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아래야식에는 의미들이 정말 많아요. 논문으로 이만큼 써요. 근데 그 중에서 연기의 주체, 전변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그 상속의 주체가 되기 위한 특징을 꼽았을 때 네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견주성, 그 다음에 무기성, 그 다음에 가운성, 화합성. 이 네 가지가 아래야식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시간짜리인데 4시간에 한다고 하는 게 여러 특징들 다 안 배우고 그냥 한 가지 카테고리의 그 내용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종자의 특징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종자가
변현, 윤회, 현상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원래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업감연기설에 저런 이름은 없지만 뭐 하더라도 개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업을 형성하면 업력이 남는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업을 지으면 업력이 남는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장된다. 이런 개념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개념화해서 나오는 게 지금 아레아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점점 자세하게 연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업감연기설에서 업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걸 종자라고 하는 신조어로 만들면서 그게 정말로 윤회의 원동력이 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 6가지를 또 자세하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감연기설에서는 그런 연구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12인연이라고 하는 이 인연을 3세 양중인가로 써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를 이야기함으로써 무한한 생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까지 지금 시간 주어진 내에서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더 연구를 하니까 저장되는 곳은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어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라 저장되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름은 이거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진짜로 업감연기설의 말대로 이 세상의 변화와 윤회의 원동력이 되려면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6가지 하다가 종자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업감연기설의 연장이에요, 아니에요? 연장이라는 거예요, 연장. 근데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훈습이 이제 이 2가지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훈습이 바로 우리가 열반으로 나아갈지 파멸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선훈습을 하느냐 악훈습을 하느냐, 선업의 훈습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이냐 악업의 훈습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이냐. 수행론에 대한 부분은 이 훈습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훈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배운 거냐면 요 아레아식의 특징까지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종자 6가지를 배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하다가 보면은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날 건데 6가지 중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다시 한 가지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은 전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작부터 아레아식까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레아식에는 아레아식에는 3가지 뜻이 있다 그럽니다. 능장, 소장, 집장. 장은 이름이 장식이니까 능소집, 이게 역할에 따른 능의 역할을 하는 장식, 소의 역할을 하는 장식, 그 다음에 집의 역할을 하는 장식,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능소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한문권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게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가지고 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집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집혔죠. 전 집었죠. 그러면 저는 능집, 얘는 소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소가 있는데 저장이 돼요. 그럼 능장이요. 이거는 저장된다는 거예요,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장은 종자를 저장하는 곳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소장은 저장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뉘앙스가 헷갈리시죠? 저장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물류창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 택배를 막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장소의 입장에서 택배와 장소의 관계를 보면, 저장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창고가 능이 되고 그 저장하는 곳에 저장되는 것은 소가 되죠. 근데 반대로 그 물류 택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 택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택배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저장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요 창고죠. 그래서 소장이 되는 거예요. 능소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능장과 소장의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집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착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집착되는 장소. 뭘로부터 집착이 되냐면, 말라식, 자아의식은 뭐를 자아라고 집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유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래아식이 나다라고 집착을 하는 대상이 바로 아래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장은 말라식의 집착의 대상이 바로 장식이라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뭘 집착하냐면요, 아래아식을 자아라고 집착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내 자아의식이 아래아식을 창고라고 집착을 하나? 아래아식도 미세하고 말라식도 미세해서 의식으로 확인을 못해요. 선정의 힘과 지혜의 힘이 있을 때 이 말라식과 아래아식이 의식 표면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확인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의식으로 못 끊어요. 아무리 의식으로 머리를 써도 안 보여요. 말라식과 아래아식이 미세한 의식인데, 그걸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여기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건, 이 유식항파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유가행파예요. 유가행, 이게 뭐냐면 요가행이거든요. 요가 다리 찢는 거, 그게 요가 아니에요? 요가는 원래 합일이라는 뜻이야. 합일. 뭐에 대한 합일이냐면, 부처님의 청정한 신구의 삼밀과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하나로 합일되는 과정, 이걸 수행이라고 하고 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수행센터 가면 스님들이고 제가불자들이고 다 요기라고 불러요. 요가하는 사람들 요기라고 부르거든요. 수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가행파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식학파 머리 쓰는 데 아니라니까요. 유식학파는 철저하게 수행하는 데요. 그래서 수행하는 곳에서 수행이 좀 뒤떨어지지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본인들의 교리, 그러니까 아래아식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 아래아식을 집착하는 말라식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막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전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냐면, 실제 깨달았다라고 인정받는 수행자들에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럼 수행자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본 결과는 그렇다. 그러면 그 학파에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 다시 연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가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식은 이 아래아식 능장, 소장, 집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래아식을 집착한다 이거예요. 아래아식이 나다라고 집착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래아식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비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아래아식은 개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식이 말라식이 아레아식을 집착할 때의 이름이 아레아식이기 때문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지금 무슨 뉘앙스가 남아있는 거냐면 자아가 남아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주 묘하지 않나요? 뭐가 묘하냐면 자, 윤회는 주체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윤회의 주체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걸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평범하게 얘기할 땐 나죠. 예. 근데 나는 무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봐보세요. 나라고 했는데 그 근본은 무아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아니 윤회는 주체가 난데 근데 그건 무아래요. 그걸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윤회의 주체가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에는 능장소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나라고 집착하는 아집이 남아있다라는 걸 플러스 알파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 남아있으면 범부예요? 성인이에요? 범부죠? 네. 그러면 성인은 업이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성인은 은행 거래가 끝났어요? 아니, 성인이 은행 거래가 끝났으면 부단이 아니잖아요. 심, 의, 식이 있는데 기절하면 식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아라한이 되면 의가 끊어진다. 이 의가 뭐냐면 자아의식, 말라의식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말라식은 끊어져요. 근데 심, 저장하는 능력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안 끊어진다 그랬어요? 안 끊어져. 은행 거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름이 아레아식이 아니에요. 이때는 능장과 소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뽑아서 집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자를 모아서 지니고 있는 식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라한도 업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업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출금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업이 출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과보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부처님이 일체지자고 위대한 분인데 왜 업을 이게 피하지 못하느냐? 아, 소리를 지르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피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수명의 상카라가 다 돼가지고 열반에 드실 때가 됐는데 근데 뭐 안한존자한테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되겠느냐 물었는데 안한존자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게 어딨어요. 무한히 살 수 있는데 부처님 정도 되면 수명의 상카라를 억지로 잡고 무한히 살 수 있대요. 신통력으로. 그런데 안한존자가 권청을 안 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한존자를 역적으로 몰아세우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연스러움에 있는 그대로를 깨친 분이 300년 살고 3000년 살고 3만년 살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80년 수명 다 살았으면 돌아가셔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업이 저장이 되고 그 업에 대한 출금을 받고 과보를 받는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원래 신통이 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는 거지. 사실은 깨달아도 과보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자 이거예요. 팩트. 그게 뭐냐면 부처님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면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스럽고 지혜로운 분이 미래를 본다는 분이 상한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시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대연민 삼매에서 봤다 이거예요.
원래 신통으로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열반하실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라한들도 못 먹게 하고 제자들도 못 먹게 하고 누구도 못 먹게 하고 왜냐하면 아무도 소화를 못하니까 땅에다 파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도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납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깨달은 존재는 신격화돼야 되는데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오는 설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결점이 아닌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건 아무거나 전부 이룰 수 있고 일체지자가 되고 전지전능해지고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었는데 상한 돼지고기 먹었는데 설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도록 막고 있는 게 그게 깨침이 아니라 설사를 해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것, 즉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상황이 어떻든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든 상황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석가족이 멸망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아의 집착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든지 멸망하는 시기를 미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니 콧살라국, 마가다국이 양대 국가인데 한쪽에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쪽에 얘기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 이렇게 넣는 거. 탄원이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 이렇게. 아니 국왕이 제자 아니에요. 말하면 얼마든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전쟁 시켜가지고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건 불교에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건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외부의 환경을 그대로 두고도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멸하는 것. 자, 이야기가 약간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깨달으면 능장소장, 업이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달아도 업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깨달으면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집지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 집지식이 무슨 이름이냐면 산스크리트 원어로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이 아니라 근현대의 유식불교에서는 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타나식 제9식, 무구청정식. 자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집지의 의식만 남아있는 무구청정식. 제9식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집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 내가 없는데 지금 허망한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걸 플러스 알파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없는데 윤회한다. 이 말이 아레야식이 윤회의 주체다. 이런 말로 변화된 거예요. 내가 없는데 윤회한다. 이게 아레야식이 윤회의 주체다. 이렇게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아레야식이 윤회의 주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이 저장되는 창구로서의 아레야식이 근원이 돼서 자아의식이 남아있을 때 윤회는 이어진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무한데 자아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윤회한다. 이거를 문장으로 쓰지 않고 단어로 표현을 할 때 아레야식이 윤회의 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누구지? 이제 아는 법부가 눈이 감기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아는 법부가 거의 눈이 반쯤 감겼어요. 원래는 유식에서는 아레야식이 뭐라 그러냐면 현상, 윤회의 주체, 연기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의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의의 현상 세계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레아식이라고 이름이 붙는 순간 이미 유의의 현상 세계가 된 거죠. 그러면 무의의 세계가 있겠죠. 자, 무의의 세계 속에서는 능장, 소장의 힘이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종자들, 행위들은 저장이 되는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의의 세계 속에서도. 그걸 아타나식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타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타나식은 능장과 소장이라는 의미예요. 능장과 소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타나식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집장의 의미를 더하면 아레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타나식이라고 따로 뽑아서 별나게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아레아식이라는 이야기만 해도 능장, 소장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그리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아레아식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평균적으로. 그리고 거기가 바로 유의세계고 현상세계이기 때문에 아레아식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원으로 가서 보면 아타나식이 굴러서 아레아식이 되고 이미 아레아식이 되었다라는 건 집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레아식이 굴러서 집지식이 되는 과정.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선우가 바뀐 것 같죠? 근데 왜 그러냐면 아타나식이라는 걸 원래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레아 연기 초반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레아식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굴러가지고 말라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라식이 요별경식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런 전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떤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은행 찾았죠. 자, 은행은 개인적인 거예요, 비개인적인 거예요? 은행이 어떻게 개인적인 거예요? 비개인적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은행의 후보로 아레아식을 꼽았는데 아레아식은 사실은 은행이 아니라 통장이요. 은행과 통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은행은 아타나식이 은행이에요. 아레아식은 개인적인 것, 자아에 대한 집착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 뭐냐면 통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과 통장 간의 잡난함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통장에 들어가는 건 인류로 상속이 돼야지 다른 데로 막 옮겨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지금 똑같은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 주거래 은행이 뭔지를 몰랐어요. 주거래 은행은 아타나식. 그런데 그 주거래 은행이 있다는 건 거래를 텄다는 거예요, 안 텄다는 거예요? 거래를 텄다. 이거는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장을 만들었으니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통장 없어지지 않는 한 윤회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동안은 지금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말라식이 있죠? 그러니까 통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지금 통장의 원동력이 되는 말라식이 정화된 거죠. 그럼 평등성지가 된다 그러거든요. 평등성지가 되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비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진여연기설과 법계연기설까지 가면서 차차 조금씩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은행과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은행과 통장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금하고 입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로 가는 건지 플러스로 가는 건지. 아유,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은행과 통장과 돈과 입금, 출금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연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전통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주체, 두 번째는 종자, 그리고 세 번째는 훈습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훈습.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고 나면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종자가 어떻게 저장이 돼서 그것이 출금될 때, 즉 변현할 때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변현하는지를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시간은 기본기를 좀 세운 거고요. 4시간 중에 1시간 더 기본기를 또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종자에 대한 이야기, 훈습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나머지 1시간은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변을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연기가 아니라 전변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식은. 연기는 결국 전변이라는 것. 연기와 전변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변은 마음의 근원에서 모든 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유심의 도리를 완전히 얘기를 못했어요. 유식에서는. 그래서 보완하고 나오는 게 바로 진여연기설이라는 것. 계속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확장하고 자세하게 쪼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 관계를 막 이렇게 점점 자세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신조어를 만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4대 연기설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초기 불교부터 화엄까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부터 중국의 화엄학까지 쭉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인연이 끝나면 4대 연기설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이 인연이 끝나면 4대 연기설을 이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인연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공개된 콘텐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걸 보면 알죠.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4대 연기설을 한 번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배웠으면은 사실은 이 완전히 칠판 넓은 데 가가지고 한 번에 붙여서 해봐야 돼요. 칠판 몇십 미터짜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처음부터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신조어가 뭘 발전시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적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 판 주면 다 잊어버리고 한 판 주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적어가지고 4대 연기설을 한 번에 쭉 보는 이게 불교의 유심의 교리의 발달사를 한 번에 보는 그런 공부가 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자주 복습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미리 올려놓은 이유는 계속 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속 보셔야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복습을 꼭 하시고 다음에는 종자, 훈습, 그리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유심전변, 이 이야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전은 대표적인 경전이 해신밀경이 있고요. 근데 세친보살한테 보여준 건 섭대승론이 맞을 거예요. 네, 섭대승론이 맞을 거고, 근데 그 섭대승론과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착보살의 저작인데, 그 저작에 섭대승론의 유가사지론에 해신밀경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해신밀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착에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이런 논전들이 있고, 세친이 대승으로 전향한 이후에 유식 30송, 유식 20송 이런 다양한 또 논전을 만들어서 처음 이 유식 학파를 창건한 멤버가 세친, 무착,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로 미륵이 꼽히는 겁니다. 미륵보살. 왜냐하면 무착보살이 이 도솔천 올라가서 미륵보살에게 배워왔다 그랬거든요. 유가사지론을. 밤마다 꿈꿔가지고 도솔천에 올라가가지고 몇백일 동안 유가사지론 설법을 들어서 적으셨다.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삼매나 꿈속에서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을 칭견한 건지, 아니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미륵보살의 이름을 세운 건지, 그것은 무착보살한테 전화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미륵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건 멤버 중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미륵의 만약에 그 정말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미륵 보살인가 아닌가, 이런 좀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를 빼버리면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는 무착과 세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